굉장히 차분함의 이미지세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유머러스하고 따뜻함이 가득하시거든요. 네, 문창선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은 제가 강의 제목을 뉴스킨 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정도 말에 학교를 졸업하고 네, 회사에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취미로 이제 제가 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연애도 포기하고 왜냐하면 저는 돈을 모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이 열심히 좋은 회사 다녀서 돈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의 거의 한 8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벌었던 게 1억 5천 정도 벌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업을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 1도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지인이 추천한 그 경매에 나온 회사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 10억 정도의 그때 경매가 나왔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억 5천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회사를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레미콘 회사였고 충북 보은에 있었습니다. 충북 보은 혹시 아시나요? 속리산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당시에는 눈이 오면은 길이 꼭 막히는 그래서 외지로 나올 수 없는 그 정도의 도매산골 정도 되는 그런 시골이었었는데 거기 회사를 하나 잡아서 사업을 하게 되죠. 정말 더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 상주에서 청주로 연결되는 청원 상주 간 고속도로 공사를 이제 제가 납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쌍용건설, 현대 아이파크라고 하는 그런 대형 건설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7년 정도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납품하는 물량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를 또 하나를 더 만들게 돼요. 청룡산업개발이라고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메인 레미콘 회사입니다. 현재 보시면 레미콘 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처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BP라고 하는 레미콘을 이렇게 담는 그런 시설이에요. 저 시설이 두 개를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10억 있었던 것들을 다 갖고 나서 새로운 빚을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정도 됐을 때 2009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게 정말 주변 환경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금 회전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 회사라는 게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추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금이 모자랐고 그리고 쓰는 돈은 없는데 만지는 돈은 없는데 항상 저한테는 대출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저를 보게 되죠. 항상 돈이 없어서 어음깡을 하게 되고 어음깡이란 어음 할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음장을 발행을 해서 뭐 60%, 50% 이렇게 할인을 해가지고 긴급할 때 돈을
마련해서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변하니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원금을 상환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또 마치 고속도로가 끝나게 돼가지고 물량이 없게 되면서 저는 이 업을 접고 다른 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밑에 있는 황토 회사입니다. 이 황토 공장을 세우면서 땅도 사야 되고 또 산도 매입해야 되고 또 강원권도 내야 되고 안에 있는 기계 설비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0억 이상이 들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저는 사채를 끌어쓰게 되고 그 사채로 인해서 사채를 빌렸지만 그 사채로 이자를 갚고 있는 그런 상태의 나를 보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가 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부도 나기 1년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회사 상정이 좋진 않겠지만 이렇게 마음에는 내가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개로 저희 와이프인 신은정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제가 꼬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 첫째 돌잔치 때 제가 최종 부도가 나면서 저희 부모님 댁에 눌러 앉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서 조금 큰 가든을 하고 계셨는데 식당 일을 하고 계셨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부도 나고 난 다음에 상태인데 저희 딸을 안고 있죠. 그때 제가 자살을 한 3번 정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상태였었고 정말 살기 싫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을 때 생각났던 게 저희 딸 얼굴과 저희 와이프 얼굴이었어요. 제가 없으면은 저희 딸과 와이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되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식당이 좀 크긴 한데 제가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식당 일 절대로 물려받지 마라. 평생을 해오면서 엄마가 느끼는 건데 정말 사람 골병 드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식당을 안 하고 반도주하다시피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식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오빠 그렇게 힘들면은 우리 엄마 가게에 가서 도와주면서 나중에 물려받아서 우리가 맛집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보고 성공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딸 돌잔치하고 그날 당일부터 눌러앉게 되었대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희 보면서 한숨을 짓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할 때 모습입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 식당이 한 1,300평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 두 분과 저희 어머니, 그리고 밖에서는 서빙은 저와 저희 아버님이 맡아서 일을 하게 됐었죠.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밀고 다니는 그러한 형태의 일반 식당이 아니라 우리 생생정보통 이런 데 보시면은 큰 옥공 아시죠? 트레이 그거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형태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무릎과 관절에 많은 병도 오게 되고 이거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 얼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얼굴에 근심과 항상 몸에 병을 달고 다니셨어요. 저게 제 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 좀 다른 사업을 제 혼자서 알아보게 됐었죠.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카페벤에 광고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카페벤에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 프랜차이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한 보니까 제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냥 엄마 밑에서 식당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제 꿈을 포기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동안 저희 할머니가 저 식당을 하시고 나면 저희 부모님이 이대저로 물렸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저희가 맡게 되면 100년 가업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손톱이 다 물러 터지고 손가락은 루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저희 아버님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들, 지병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식당을 하게 되면서 많은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시고 개인적인 생활은 없습니다. 1년에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지 그 죽은 날에만 쉬고 그 외에는 쉬는 날 없이 평생을 열심히 살고 오셨지만 결국에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애틋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점점 장사가 잘 되면 되는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줄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자영업에 대한 비전도 많이 저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뉴스캔을 만났던 게 조련회였었어요. 저희 와이프 둘째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조련해서 저희 뉴스킨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영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몸무게가 81kg 정도 나왔었고 TR90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을 빼게 되면서 뉴스킨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갈바닉으로 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보상을 풀게 됩니다. 보상을 풀고 제가 이 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해보라고 추천을 해서 저희 와이프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강의를 들어보자고 해서 저는 강의를 들었었고 생각이 됐었어요. 뉴스킨 안티에서 저는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보게 되었고 다단계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이구나라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카페베네 하는데 10억 정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돈 이거 못 해준다고 했었는데 자본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들어간 돈이 없으니 도박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손해볼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현재 뉴스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최대 화두가 언컨택트죠.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요즘에 핫하게 된 게 넷플릭스와 같은 집에서 OTT 서비스와 그 쿠팡 그리고 줌과 같은 화상회의가 많이 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플 때는 원격 진료와 같은 화상 진료와 같은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환경들이 변화가 되면은 팬데믹이 끝나면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착각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번 오게 되면은 시대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단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는 즉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도 우리도 현재 이 환경 변화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시면서 잘 살아남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각자 도생이란 각자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이제 전쟁이나 대기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러한 환경이 지금 전쟁이나 대기근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변 환경, 팬데믹 환경 이후에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돈을 위해서라도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각자 도생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지만,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받은 퇴직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동안에 노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돈이 들어오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많이들 하고 하죠. 일반 부부가 원하는, 은퇴 후에 원하는 생활을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부가 원하는 생활을 위한 은퇴 자산 규모입니다. 물가와 현재 가치, 그리고 운용 수익률, 예상 은퇴 기간까지 이렇게 해서 30년을 했을 때 매월 500만 원 정도 생활 자금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30년을 버텼을 때 2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22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뭐 내가 은퇴했을 때 60세 기준입니다. 내 통장에 다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자산만큼의, 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따박따박 매월 5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죠. 100세 시대에서 행복 수명과 기대 수명의 격차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 평균 83세까지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 수명, 즉 건강 수명은 75세 정도 돼요. 갭이 한 8.5년 정도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83세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관건인 거죠. 내가 83세까지 사는데 50세에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힘들게 8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다면은 가족들과 내 주변 환경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도 변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직업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장인들의 80% 이상이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만들었던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면 너는 좀 부자가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형태로 정말 단순히 공부해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직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부모님 이전 세대에는 보통 27살 정도의 남자 기준입니다. 27살 정도에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한 60살에 한 33년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 75세 정도 되었으니까 15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내가 33년 번 돈으로, 모은 돈으로 15년 살다 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IMF 이후에는 많은 구조조정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취업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죠. 보통 남자 평균 30세 취업을 해서 한 50세 정도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한 50에 은퇴를 하게 되면 20년 정도 일을 하게 되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 평균 100세 정도를 생각했을 때 50년의 은퇴 생활을 해야 된다. 20년 벌어서 50년을 이렇게 번 돈으로 5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정말. 그래서 웬만한 95%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고, 은퇴 후에도 계속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직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가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일 없어도 챙겨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의 복지 지출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하고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OECD 국가 중 32위, 그리고 OECD 국가별 노인 빈곤율은 49.6%라고 합니다. 은퇴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 자신감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하죠.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봤을 때 국가가 내 노후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는 노동 인구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어,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출산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들은 젊은 층인데 그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세금들로 인해서 노인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정부에서 책임을 절대로 져주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이러한 추세나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하는데 기계들이 이전까지는 단순 업무, 반복 업무만 했었는데 이제 복잡한 업무들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로봇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 로봇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평균 한 40% 정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예. 세대 간 젊은 층과 노년층도 이제 100세 시대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들은 나이 대비 좀 더 젊어 보여지고 하기 위해서 피부와 관리를 하게 되고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젊은 층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과의 경쟁입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이 받는 수가 한 6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그 중에서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하는 일들이 3D 업종에 좀 한해져 있지만 그러한 일들 우리나라 인구 대비 하는 비율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일자리들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각자 고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건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옛날 노예들은 그냥 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를 했는데 요즘 노예들은 다 박사학위를 다 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라는 이런 풍자를 한 그런 커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누군가에서 밑에서 일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중독된 노예라고 생각하시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경제 베스트셀러죠. 300만 부 이상 팔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혹시 황금알 낳는 거위 아시죠? 매달 하루 매일 이렇게 황금으로 된 알을 낳는 거위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저 안에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자파 가난아파에서 나오는 사사분면입니다. 왼쪽 분면, E 분면과 S 분면은 평생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노동 수익입니다.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95%입니다. 전 세계 95% 사람들이 이쪽 분면에 있고 돈은 5%의 돈이 여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95명이 이쪽 사람이고 그리고 5마리의 치킨을 던져줬을 때 95명이 5마리 치킨을 나눠 먹는다는 거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인 B분면, 비즈니스와 I분면인 투자분면입니다. 이 부분면에는 5%의 사람만이 존재하고 돈은 95%가 존재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5명의 사람이 99마리 치킨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지만 나는 돈이 남아돈다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시고 노동은 유한한 노동입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라고 합니다. 이 사업가가 되는 방법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시스템을 사든지 아니면 그 위에 편승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만든다는 것은 나의 자본과 기술력이 많이 듭니다. 삼성, 애플, LG 등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시간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산다. 싸는 거는 뭐냐면 검증된 프랜차이즈 회사, 그러니까 백종원의 더범 같은 회사를 매입하라는 거죠. 근데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빨리 도산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편성하라고 합니다. 검증된 시스템 회사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교육해주고 만들어져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런 교육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려면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뉴스키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앞에 있는 2가지를 할 수 없다면 평생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보시고 검증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킨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스킨은 1984년도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모토,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촌눈 브레이크론이라는 창립자가 사촌 누나의 피부가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화학도였는데 이 화장품을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빼고 좋은 것만 넣어서 피부에 정말 좋은 것들을 넣어서 화장품 만들어서 유통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창립이 되었고 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뉴스킨 코리아에 오픈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매출은 한 3조 정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매출은 약 한 4,16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연속 기업 평가의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술을 핵심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안티에이징 회사, 안티에이징 사이언스인 에이즈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딩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루미스포와 같은 케어 제품과 그리고 에이장미와 같은 화장품, 그리고 발과닉과 같은 피부 관리,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이러한 에이지락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뉴스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유통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유통과 지금의 유통은 많이 변화했는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일반 유통이었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있었는데 총판, 도매, 소매 이런 형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이상이 된 단계도 있었다고 해요. 생산자가 1000원에 생산을 해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많은 분들에 전달이 됐다고 하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직거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주도로 직거래 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1000원에서 이제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과 같은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기업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유통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소비자 주도형 직거래 유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산자가 좀 더 원료를 좋은 걸 쓰고 기술을 좀 더 좋은 기술을 써서 2,000원에 생산 물품이 나와서 소비자에게는 이전에 쓴 기업 주도용보다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러한 유통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현재로는 이 직거래 유통에 한국에서 아마 5조 2천억 정도 돌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엄청나죠. 이런 유통의 흐름도 변화가 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많은 기회들이 창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판매 시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에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의 직접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플들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배달의 민족 같은 내가 배달을 해주진 않지만 어플에서 주문과 거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아시죠? 호텔 하나도 없는데 호텔업을 하고 이 회사의 가치가 한 30조 정도 한다고 하고 우버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택시업을 하고 있는 우버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공짜로 뿌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가입하게 되었죠. 그 위에다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카카오톡이 현대자동차보다 주가가 더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가 네트워크 효과로까지 번지게 돼서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된 거죠.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장 이렇게 활성화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화입니다. 소셜 미디어죠. SNS.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소유에서 공유로 많이 퍼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은 기업보다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고 새로운 기회 창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쿠팡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쿠팡은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을 연결만 해줍니다. 광고 마케팅만 해서 소비자가 쿠팡 사이트로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쿠팡은 제조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소비자한테 정보와 마케팅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는 뉴스킨 어플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고 뉴스킨에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뉴스킨은 내가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저한테 수익을 안겨가지고 형태로 되는 거죠. 참 많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뀌게 되고
좀 더 진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킨도 이렇게 비전을 바꿨어. 회사의 비전을.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대한 판에서 뉴스킨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23살 때 읽었던 책인데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 첫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도 천리마의 꼬리에부터 천리길을 갈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뉴스킨이라는 천리마에 올라타시면 분명히 성이라는 천리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 가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미나를 듣고 제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 한 10번 정도 들어보시고 나 자신에게 비즈니스 기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진짜 진솔한 마이스토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했었거든요. 정말 오늘 진솔한 찐 강의를 들려주신 문창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문창선 사장님과 부부 사업을 하고 계신 신은정 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시는 신은정 사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은정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네. 네, 좀 크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스카이 대구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감사 부부 신은정입니다. 앞에 강의해주신 문창선 사장님과 함께 유스킨 사업을 7년차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유스킨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하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접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죠? 얼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저도 사랑하고 현재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이때 30대 후반에 평범한 두 아이를 키우던 엄마이고 아내이고 또 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이 하시는 가드는 가업을 운영을 이어받으려고 대구로 내려왔고 저의 고향은 대전이에요. 그리고 전직 운동선수였었고 운동 후에 어쩔 수 없이 국가대표 선수 그 생활을 못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시키는 거는 정말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이곳으로 오게 돼서 저도 이때도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스킨을 만나게 된
그거는 조리원에서 둘째 출산 후에 유스킨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대구 내려와서 조리원에서 유스킨을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스폰서사님은 전직 영어 선생님이었고, 이분께 유스킨을 전달받을 때 TR9T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몸이 81kg였기 때문에 요리현성으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안 해보는 다이어트 없이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는 대로 다 먹고, 살은 10kg에서 12kg 뺐었지만 다시 또 점핑하는 요리현성으로 되게 많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후원자님, 그러니까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TR9T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다는 그런 권유를 받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때 딱 한 가지만 물어봤었거든요. 요요가 없냐고. 왜냐하면 요요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요요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TR9T에는 L지락이라는 성분으로 요요 현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내 생애 마지막으로 TR9T를 전달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왜 첫 사진을 보셨겠지만 정말로 요요 없이 건강하게 TR9T를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거를 맛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사업 전달을 저한테 하게 되셨어요. 근데 보상은 듣긴 들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희 남편한테 한 번 더 들어달라고 했었고, 저희 신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스킨 비즈니스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스킨의 문화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 유스킨 문화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것은,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죠. 다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이런 얘기나,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지금은 고인이신 이영건 박사님의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요. 이영건 박사님 우리나라의 제일 큰 경제학 박사님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되게 놀랐어요. 유스킨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곧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런 공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제 의심이 조금씩 궁금해지면서 약간 뭔가 모르게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영국 총리나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또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때 솔직히 제 친구들이나 그리고 제가 아는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거는 그냥 이분들의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지만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이분들의 삶과 완전히 다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더 신뢰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도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 책을 권해드리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책을 읽는 건 싫어했지만 유스킨에 들어와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를 받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사사분명 직업의 형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쓰신 분은 일본의 로버트 기요사토라고 해서 그분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큰 자본금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 책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직업군들을 사사분명 안에 표현을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현실 점검을 하게 되고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현재도 계속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책으로 제가 이제 또 한 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스킨에 들어와서 이 표를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삶은 돈은 많으나 시간은 없고 이런 분들이 전문직, 사업가, 의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나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보였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돈은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거진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내 주변 분들의 보면서 맞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다. 실업자분들이 있어. 저도 실업자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진짜 돈은 없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직장인이죠. 그리고 자영업. 제가 이때도 운동을 그만두고 직장인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자영업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그 자영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쉬신 적도 없었고 저희 시어머니 또한 가게 문을 닫으면 하루에 손해가 얼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문을 닫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걸 같이 옆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삶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삶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노후,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거나 질병이 오시면은 이런 일도 못 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삶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건강, 미, 행복, 친구, 기부, 봉사 이런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유스킨을 하면서 유스킨 안에서 제가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혹시 권리소득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자산? 저는 그 전에 권리소득 자산을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했지만 무슨 환경적으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항상 돈의 마이너스였고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리소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자 소득은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은행에 약 8억 원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8억 원을 벌려고 하면은 100만 원씩 60년이 걸린대요. 저는 60년에 걸려서 100만 원씩 이걸 생각하니까 절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씩 적금한다는 게 지금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100만 원을 쓰는 건 쉬운데 모으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은 임대소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셔서 건물 이런 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임대소득을 받는다는 거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없었지만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4억에서 5억 부동산 소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3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전혀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권리소득인 거죠. 근데 유스킨 안에 들어와서 로열티 소득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알아보게 되었는데 유스킨 안에서는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매니아 고객 약 20명 정도 확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평균 6개월 걸림 이렇게 써놨는데 맞습니다.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6개월에서 집중해서 했더니 20명에서 30명은 매니아 고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매니아 고객 약 20명을 만들어서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 일이라면은 어떠해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6개월이 아니어도 1년, 2년, 3년이 걸려도 월 100만 원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40년 경쟁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에는 부자가 되거나 이런 상상들을 가끔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왜 꼭 성공은 나이를 먹어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에는 편안하게 아니면 더 젊을 때 더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스키는 이런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가 상속 신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TV나 그리고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왜 부자들이 상속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상속에 대한 걸 생각을 못했는데 뉴스킨 사업은 상속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내가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게 상속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스키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미국 본사를 갔다 왔는데 유스키는 미국이 본사거든요. 본사를 갔다 왔는데 이곳에서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뭐라 해야 될까?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런 설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윈윈하며 성공을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솔직히 경쟁 구도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갔어야 되고, 사회 나와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되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었는데 유스키는 모두 함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윈윈하는 이런 모습들이 새롭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사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유스킨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혹시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보셨나요? 저는 유스킨 빼고는 거의 못 봤거든요. 부부 사업이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계인데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생기가 되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미국 글로벌 컴퍼니는 전 세계에 부부 사업가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인 자유와 그리고 건강 그리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저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물려를 받는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저희 승찬이나 주희한테 솔직히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들은 자식들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유스킨 안에서는 본인 자식들한테 권하고 이걸 함께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랍고 신기하면서 어떤 일인지 더 궁금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향 영향력으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가 너무 감사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유스킨을 시작하면서 유스킨 가족이라고 하는데 유스킨 가족을 만나면서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해주며 응원해주며 이런 나눔을 해주는 이 유스킨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가족분들이 생겨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키는 매년 혁신적인 아이템 이런 거를 매년 쏟아주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연도에도 부스트라고 해서 2분 만에 미래 효과가 날 수 있는 혁신적인 부스트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7월 달에 TR고가 나오거든요. TR고는 운동 전후로 섭취하는 건데 제가 이걸 먹고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어떻게 보면 저질 체력이 되잖아요. 힘이 없거나 무릎에 조금 많이 손상이 되거나 이러면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 TR고를 먹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무릎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무리함이 없고 그런 걸 느끼면서 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운동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도 써놨던 것처럼 위스키는 지금 현재 7년 차인 저나 그리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템들을 연구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기회고 저희한테도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초기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위스키는 제가 써보고 좋고 괜찮고 문화도 너무 좋은데 저는 대구에 시집 와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인이. 아는 사람은 남편, 아이들, 시부모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인맥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말을 뭐 뛰어난 강사처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력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영업력이나 말이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사업이다. 제가 경쟁 구도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도 많이들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유스킨 사업을 7년 하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대구에 인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의 인맥이 저의 고향인 대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유스킨 사업은 인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워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팀을 이루고 같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위스킨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인 거죠. 내가 유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면서 이걸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뭔가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가족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이 보이면서 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열심히 산다고 어디 뭐 가족을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부족했었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유스킨 안에서는 가족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고 돌아보면서 같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더 뭐라 해야 될까 사랑을 더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유스킨 비즈니스로 가족을 더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스폰서사님이십니다. 1대 김정희 사장님, 제가 전직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2대 신윤 사장님이신데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신정현 사장님, 그리고 김대영, 김지승 사장님, 그리고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항상 감사합니다. 만약에 혹시 유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혹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와 같이 1대에서 6대의 후원자, 그러니까 스폰서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갔었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찾지를 못해서 많은 것들을 아픔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유스킨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폰서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유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조력자? 뭐라 해야 될까? 저한테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스펙이 되게 뛰어났거나 아니면 말을 엄청나게 잘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었다면 더 아마 거리감이 있었겠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평범한 분들이시거든요. 평범하고 나와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주부 생활을 하다가 또 뉴스킨을 만나서 지금은 김대원 김진우 사장님 100만 잔자시고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은 500만 잔의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 수건 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해낼 수 있는 뉴스킨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들이 너무 또 한 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혹시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든든한 스폰서 각자의 스폰서장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회의 신이에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스키나에 들어왔을 때 이 기회 그리스도의 그 기회 신을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유스킨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유스킨의 기회를 잡으셔서 각자의 꿈을 만들어 가시고 함께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60, 70대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데 건강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길을 열고 세미나를 들었을 때 타입 5의 삶을 듣고 저는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킨이 저에게 주는 가치가 점점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해주신 신인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